만약 제가 당신의 건강, 기억력, 그리고 삶의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큰 적은 나이나 만성질환이 아니라 매일 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짧은 여정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몸에 배신당했다고 느낀 밤이 몇 번이나 됩니까? 밤은 회복과 치유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밤은 전장 잔창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그 지독하게 익숙한 감각, 알람이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둔탁한 압력, 내면의 강제적인 요구입니다. 당신은 외면하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요구는 더욱 집요해져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포기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패배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조용한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깊이 잠들어 평화를 누리는 배우자를 보며 당신의 마음은 찢을 찢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이 고통을 혼자 견뎌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름을 부릅시다. 이것은 도둑입니다. 이 도둑은 단순히 잠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다음날 에너지를 훔쳐가 몸은 지치고 정신은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을 훔쳐가 집중을 어렵게 하고 건망증을 유발하며 자신의 삶에서 한 발 뒤처지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인내심을 훔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는 당신의 안전을 훔쳐가 매번 밤에 화장실 방문을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낙상 위험으로 만듭니다. 가장 최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항소할 권리도 없는 종신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소리 없이 고통받고 다시 한번 통을 잘 희망을 포기합니다. 오늘 그 체념은 끝납니다. 저는 30년 이상 내과 및 노인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의사 한수진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당신에게 하나의 결정적인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통행료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어둠 속에서 울리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통제하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삶이 이 야간 여정 때문에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로, 두려움, 절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수면,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닌 당신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완벽한 시스템, 입증된 전략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왜 아무도 이전에 설명해주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앞으로 30분은 당신이 더 잘 자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밤의 적과의 전쟁은 오늘 밤 끝날 것이고 승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CDA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극복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수면을 되찾아 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자유라고 적어 당신의 의지를 다지십시오. 파트 2. 야간요. 단순한 피로 이상이 4가지 치명적인 위험. 밤에 한 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하느니 강렬한 요구에 대해 의학은 야간요 닉투리아엠이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용어를 단순히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어둠 속에서 울리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사람들은 제 진료실에 와서 원장님 나이 들면 당연한 거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극도로 흔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야간료를 정상화하는 것은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가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이를 경험한다는 통계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제가 매일 듣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지 못합니다.
72세의 장인 이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흙을 빚던 그의 손은 회복되지 않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한 가장 큰 고통은 가족대로 내려오던 유약 제조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의 도둑은 그의 맥박뿐만 아니라 그의 유산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67세에 은퇴한 교사 박혜원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등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서두르던 중 넘어져 손목 골절을 입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실제로 부서진 것은 그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집에 정착하여 밤에는 자신의 집을 지뢰발로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여행을 그만두고 탐험을 포기했습니다. 밤의 도둑은 그녀의 자유를 훔쳐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일화가 아닙니다. 경고사일엔 무시하는 것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제 화장실 방문 뒤에 숨겨진 4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음악의 낙상 위험. 침묵의 포직자 밤중에 일어날 때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관성이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뇌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어 반사신경이 느리고 균형 감각이 불안정하며 판단 능력이 저하됩니다. 어두운 복도는 장애물 코스가 됩니다. 잘못 놓인 카페, 기억나지 않는 가구, 바닥에서 자고 있는 반려동물. 성인에게 엉덩이 또는 손목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이는 합병증의 연속, 독립성 상실, 그리고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2. 뇌 손상 보이지 않는 악화. 당신이 잠을 잘 때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친 듯이 일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 동안 뇌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 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알츠하이머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합니다. 수면이 중단될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마치 진공 청소기를 작업 중간에 끄는 것과 같습니다. 밤마다의 독소들은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뇌안개, 멘탈 퍽, 집중력 저하, 기억력 오류로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수면 분열이 인지저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사실이 명확합니다. 당신을 멍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질 낮은 수면의 부족입니다. 3.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잠에서 갑자기 깰 때마다 당신의 몸은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득 찬 방광과 실제 위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칵테일을 분비합니다. 혈압이 치솟고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이제 이 미세 심혈관 쇼크가 매일 밤 2번, 3번, 4번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심혈관계의 밤마다, 해마다 스트레스 마라톤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규모 과학 연구는 심각한 야간료와 고혈압, 심방세동, 그리고 다른 심각한 심장질환 위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이고 우려스러운 연관성을 확립했습니다. 4. 감정적 요령. 기쁨의 도둑. 양질의 수면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되고 재균형을 이루는 공장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기분, 동기부여,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건축가입니다. 그 공장이 밤마다 간헐적으로 문을 닫으면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그 결과는 짜증, 불안, 그리고 많은 경우 삶의 색깔을 훔쳐가는 조용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화학적 결핍입니다. 당신은 취미에서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이루며 피로와 슬픔의 소용돌이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이 문제가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일까요? 과학은 몇 가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균류 호르몬, ADH, 감소. 나이가 들면 뇌화 수체가 밤에 항인용 호르몬 ADH를 덜 생산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신장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하는 브레이크인데 ADH가 적어지면 소변 공장은 전속력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체액 재분배. 낮 동안 발목이 약간 붓는다면
그 체액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그것을 붙잡아둡니다. 당신이 누울 때 다리에 정체되어 있던 체액이 혈류로 돌아옵니다. 신장에서 여화되어 곧바로 방광으로 향하고 몇 시간 후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부학적 요인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BPH 요도와 방광을 압박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충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폐경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반적은 약화는 방광이 소변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약물 요인, 혈압약의 인여, 일부 한구제나 고혈압 약물과 같은 특정 약물은 소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진정한 규모와 그것을 설명하는 과학을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지진순환에 가두어 놓은 신화들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파트 3. 수면을 훔치는 4가지 치명적인 오해. 신화.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시스템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감옥의 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벽들은 선의의 의도였지만 파괴적인 조언, 즉 야간료의 쇠사슬을 강화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이 신화들을 그 실체 그대로 봅시다. 당신의 잠을 훔쳐온 거짓말들입니다. 신화 1. 밤에 소변을 안 보려면 낮에 물을 최대한 적게 마셔야 한다.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며 가장 역효과를 낳는 실수입니다. 논리는 완벽해 보입니다. 액체가 적게 들어오면 소변도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단순한 배관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낮에 액체 섭취를 급격히 제한하면 신장은 물 한 방울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최대 효율 모드로 작동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소변은 극도로 농축됩니다. 최소한의 물의 연분 요소 및 기타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초농축된 소변이 방광에 도달하면 방광의 내부 안감인 상피세포 유로테리움에 직접적인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마치 섬세한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지속적인 자극은 방광을 과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은 소량의 액체만 포함하고 있어도 가득 찼어. 지금 당장 가야 해 라는 나는 패닉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탈수 상태로 지내면 오후나 저녁에 강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실 때 절약 모드에 있던 몸은 그 액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장은 속도를 늦춰야 할 때 최대 속도로 활성화되며 이 처리 과정의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당신이 잠든 동안 이루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낮에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이 밤에 더 많은 화장실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신화 2. 문제는 방광이 작아서 생기는 것이다. 나는 원래부터 이랬다. 이것은 체념의 신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해부학적 한계가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야간료 사례에서 문제는 저장소의 크기가 아니라 공장의 생산 속도입니다. 우리는 방광의 해부학적 용량,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부피과 기능적 용량,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끼고 신호를 보내는 부피를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아주 작은 신호에도 화장실에 달려갔다면 당신은 방광을 성급하게 행동하도록 훈련시켜 온 것입니다. 방광은 늘어나지 않고 잠재력을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습관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크기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용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진짜 범인은 방광이 아닙니다. 이미 보았듯이 신장이 밤에 높은 속도로 소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변 공장이 밤에 문을 닫지 않는다면 당신은 똑같이 깨어날 것입니다. 방광이 작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자기 부가적인 형벌입니다. 신화 3 와인 한 잔이나 맥주는 나를 이완시키고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 별로 나쁘지 않다. 이 신화는 해결책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진정제이므로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의 걱정에서 벗어나 더 빨리 잠들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도움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덫입니다. 첫째, 알코올 강력한 인뇨제입니다. 이는 뇌하수체에서 항인류 호르몬 ADH의 방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신장에게 소변 생산을 멈추라고 말하는 브레이크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알코올 그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몸에 액체를 주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면 중에 그것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비활성화시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밤에 전반부의 기억 통합과 감정 처리에 중요한 렘 수면 단계를 억제하여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왜곡합니다. 알코올의 진정 효과가 몇 시간 후에 사라지면 당신의 몸은 이 렘 수면 부족을 보상하려고 시도하여 수면을 더 얕고 분열되며 미세각성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브레이크 없이 가득 차고 있는 당신의 방광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깨웁니다. 결국 잠들도록 돕는 그 술 한 잔이 실제로는 당신의 휴식계지를 훔치고 방광을 깨우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하사,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신화일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신화가 아니라 심리적인 신화입니다. 이것은 항복의 백기이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야간료를 노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가능한 모든 해결책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답을 찾지 않고 습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체념의 사고방식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건강의 악화는 선택 사항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드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야간료는 선고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개선되며 많은 경우 거의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신화 중 어느 하나라도 믿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댓글에 자유라고 쓰십시오. 오늘이 바로 이 정신적 사슬을 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의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4 수면을 되찾는 5단계 일주기 수분 시스템 에이지요. 우리는 신화들을 무너뜨렸고 정보의 잡초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 견고한 기반 위에 해결책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임수가 아닙니다. 마법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의 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일주기 수분 시스템 시케디안 하이드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표는 당신의 수분 섭취를 수면과 각성을 지배하는 당신의 포자연적인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도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적게 마신다는 오래된 주문은 잊으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모토는 더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저는 5단계로 구성된 약업 AGOA를 만들었습니다. 각 글자는 전체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제 처음 2단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A 앞당겨 축적하라. 애덜란타 예아쿠무라. 수분 전면 집중 프런트로딩 원칙. 당신의 몸이 가장 활동적이고 신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액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루의 전반부에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천. 하루 총 액체 섭취량의 70%, 75%를 오후 4시 이전에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상 직후. 일어나자마자 커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십시오. 이는 세포를 재수분화하고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엔진 시동과 같습니다. 오전 8시 오후 1시 여기가 주요 수분 섭취 시간대입니다. 항상 물병을 가까이 두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증은 초기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이미 탈수 상태로 들어섰다는 알람입니다. 자주 조금씩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훨씬 효율적인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효과 이 전략은 당신의 몸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작동합니다. 신장은 당신이 활동적이고 서 있을 때 액체를 역과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종일의 시간을 얻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당신의 몸은 밤의 휴식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인지 점진적으로 관리하라. 기라두아 이게스티오나 부드러운 착륙 단계 원칙 오후 4시 이후에는 갑자기 수분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착륙 단계로 들어갑니다. 실천 오후 4시부터 저녁 식사까지는 적극적인 수분 섭취에서 유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그리고 소량만 마십니다. 큰 컵의 물은 이제 끝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식사 중에는 음식을 넘기는데 필요한 만큼만 마십니다. 계산. 수프나 액체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도 총 섭취량에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효과 비점진적인 감소는 당신의 몸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생산 속도를 늦춰라. 휴식을 준비하라. 우리는 전속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동면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5. 수면 구조를 보호하는 3단계 심화 전략. 처음 2단계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면을 보호할 주요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더 많은 규율을 요구하지만 가장 극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3. 유밤과 통합되는 신성한 세지 3시간 구역 유니피카 촐라노츠 원칙. 잠자리에 들기 전세 3-4시간 동안은 액체를 마시지 않는 신성한 구역을 만듭니다. 실천. 만약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마지막 액체 한 방울은 저녁 8시여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차 한 잔도 안 됩니다. 핵심 이후 이 시간은 당신의 심장이 하루의 마지막 대규모 역과 작업을 수행하고 그 소변을 방광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 3시간 이내에 맞으면 당신은 말 그대로 벽에 머리를 대는 순간 심장이 전속력으로 작동하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만화. 입이 마르거나 심리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물로 입을 헹구고 뱉어내십시오. 또는 입술과 혀를 적실 정도의 아주 소량만 마시고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3시간 규칙은 이 시스템에 닫힙니다. 신성하게 다루십시오. 4. 흡수를 활성화라. 액티바라서지언 전해질 다추 원칙. 당신이 마시는 물이 더 효과적으로 세포에 도달하도록 하는 바이오 해킹 기술입니다. 수분 공급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실제로 세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해질이 열쇠입니다. 실천.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큰 잔의 물 A단계에 정제되지 않은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아주 소량 넣고 신선한 레몬 주스를 약간 첨가하십시오. 이유. 소금은 나트륨을 제공하며 이는 물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운반 메커니즘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몬은 또 다른 필수 전해질인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 소량을 추가함으로써 당신은 물을 부드러운 천연 제수분화 음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는 아침 수분 공급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 오후에 강박적으로 마실 필요성을 줄입니다. 스티치 저녁 식단 지능적으로 통제하라. 컨트롤라로스 사보테아도레스 녹툴로스 원칙. 하루의 마지막 식사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무엇을 마시느냐만큼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거나 인뇨 작용을 하여 당신의 모든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침. 방광 자극제 피하기. 매우 매운 음식, 토마토나 감귤류와 같은 매우 산성인 음식, 그리고 카페인과 터보로민을 포함하는 초콜릿을 피하십시오. 단순 탄수화물 및 설탕 통제. 혈당 스파이크는 소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 설탕이 든 디저트, 흰빵, 파스타는 피하십시오. 수분이 많은 음식 조심. 오이, 수박, 멜론 같은 수분이 많은 샐러드나 과일은 훌륭하지만 저녁 식사보다는 점심 식사 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제로.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살고기, 달고기, 생선, 칠면조와 익힌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익힌 채소는 생채소보다 소화하기 쉽습니다. 파트 69. 결과 극대화를 위한 4가지 심화 기술. 일주기 수분 시스템이 당신의 새 차의 엔진이라면 이 기술들은 고성능 타이어와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기는 결과를 극대화하고 밤낮으로 방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전략입니다. 1. 심화 기술 골반 기울이기를 이용한 이중 메뉴 더미 도블레 바치아도 문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20분 후에 다시 가야 하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불완전한 배녀입니다. 방광에 남아있는 잔가 빠르게 다시 채워짐 신호를 보냅니다. 방법: 잠들기 직전 의식 항상 앉으십시오. 남성 여러분,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변기에 앉으면 골반저근과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방광이 더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더 철저하게 비워집니다. 서 있으면 긴장이 생겨 완전한 배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변을 봅니다. 시간을 두고 억지로 힘주지 마십시오. 능동적 멈춤 소변을 마친 후 일어나지 마십시오. 3일 유초 동안 앉아있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완하십시오. 골반 기울이기. 이제 등은 비교적 곱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몸을 숙이십시오. 이 약간의 압박은 방광의 위치를 바꾸어 잔류소변이 요도로 내려오도록 돕습니다. 2번째 시도. 몸을 숙인 채 다시 소변을 보려고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소량이라도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량이 바로 당신이 밤새 통을 자느냐 새벽 3시에 깨어나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2. 심화 기술 2. 방광 재훈련 리엔트레나미엔토 베시클 인내심 가르치기 문제. 많은 경우 우리는 방광이 성급해지도록 훈련시켜 기능적 용량을 줄였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되돌릴 것입니다. 목표 낮 동안 화장실 방문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 방광이 더 많은 양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유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낮에 더 인내심 있는 방광은 밤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법: 관찰 단계 3일 3-3일 동안 배뇨일지를 작성하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양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확장 단계 젤리주 패턴을 알았다면 그 간격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15분씩 간격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요일을 느낄 때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앉아서 심호흡을 하거나 케겔 운동을 빠르게 수축 이완하십시오. 종종 급한 요인은 지나갈 것입니다. 점진적 증가. 새로운 간격에 익숙해지면 매주 75분씩 더 추가합니다. 최종 목표는 낮 동안 3일 시간의 편안한 배뇨 간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3. 심화 기술 3. 중력 역전 인발시온 그라비타셔널 잠자기 전 다리 배행 문제. 낮 동안 발목과 다 범과 다리에 축적된 체액이 누울 때 순환계로 돌아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처리되는 현상. 해결책. 잠자리에 들기. 1. 2시간 전에 중력을 활용하여 이 과정을 능동적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방법.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립니다. 쿠션 더미나 벽에 발 뒤꿈치를 기대십시오. 2000-12분 동안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긴장을 푸는 동안 중력은 다리에 정체된 모든 체액이 중앙순환계로 다시 흡수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신장은 이 체액 증가를 감지하고 즉시 역과를 시작할 것입니다. 결과 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일을 느끼고 이중 배뇨 의식을 통해 그 과도한 액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다리를 능동적으로 배획하는 것입니다. 4. 심화 기술 4. 마음광 이완 프로토콜 레라 자치온 멘테지가 문제.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방광을 더욱 과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잠자리에 들기 전 이중 배뇨 후 마지막 단계로 오전 10분간의 이완 프로토콜을 만드십시오. 부교감신 경계 휴식 및 소화 모드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옵션 박스 호흡법 박스 브리딩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4초간 내쉬고 4초간 멈춥니다. 이 주기를 5분 동안 반복합니다. 옵션 신체 스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몸 전체로 주위를 이동하며 각 부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효과.
당신의 신경계가 잠자리를 평온함과 안정과 연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밤의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야간료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삶을 훔치는 도둑으로서 그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당신을 피로와 체념의 순환에 가두었던 신하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것, 즉 깊고 방해받지 않으며 회복적인 수면을 되찾을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몸의 리듬에 맞춰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가르치는 일주기 수분 시스템이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료 방광 재훈련, 중력 역전, 마음, 이완 프로토콜이라는 4가지 심화 기술로 당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 계획입니다. 저는 손이 떨리던 제 환자 이재호 씨를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한 지 불과 3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렇던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깊고 푸른 도자기 화병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장님,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7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병은 제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화병을 건네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잠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변화는 이재호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을 되찾는 것은 운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규율과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밤의 전투 계획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수분 앞당기기. 대부분을 오후 4시 이전에 섭취하십시오. 2. 조절 및 중단. 오후에는 줄이고 잠들기 전 3시간 동안은 액체 없이 신성한 구역을 지키십시오. 3. 몸원. 이중벨을 실행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 배회하고 잠들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4. 낮 동안 재훈련. 당신의 방광에게 인내심을 가르치십시오.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을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의 낮을 바꿀 힘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가치를 더했고 희망의 불꽃을 지었다면 저는 아주 간단한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고통받으며 해결책이 없다고 믿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도달하도록 알고리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다음 영상에서는 방광 건강을 지원하고 밤에 일어나는 필요성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천연 보충제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이 문구를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나의 휴식을 되찾겠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신뢰, 그리고 변화를 찾으려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서 당신이 수년 만에 누릴 최고의 수면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